안녕하십니까. 고양시 아파트 거래 1등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요즘 하도 활발하게 갭투가 일어나고 있어서 일산 지역 갭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침 제가 지난주까지 구독자 수가 17명밖에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일산 조정지역 해제 100% 적중이라는 동영상 덕분에 지금 구독자가 128명이나 되었습니다. 이 일주일 사이에 저는 정말 놀라운 경험을 하고 있는데, 오늘이 1일부터 저한테는 일어난 기적 같은 일입니다. 1일부터 지금 10일인데 매일 평균 2건씩 거래가 되어서 20건이나 거래가 되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처음으로 계약이 파기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27평이었는데 가계약금으로 700만원을 송금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사건이라고 해도 제가 깜짝 놀랄 만한 일이었는데, 주인이 마음이 바뀐 거죠. 변심을 한 거죠. 그게 나쁘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어쨌든 그래서 법적으로 뭐 배액 배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제 그 자리에서 1,400만원을 돌려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집을 산 매수자분이 좀 뭐 화도 내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간신히 더 좋은 아파트 물건을 찾아드리겠다 하고, 어제 27평을 보던 분이 이제 1,400이 순식간에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37평으로 좀 눈높이를 확 높이더라고요. 그래서 37평 양타를 계약했고, 또 27평도 어제 양타 계약이 있었고, 또 계약이 파기되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계약이 파기돼도 양쪽으로부터 중개 수수료를 다 수수할 수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그러니까 계약 파기는 신중해야 합니다. 2배로 물어주고, 지금 700만원 밖에 걸지 않아서 1,400만원을 다시 되돌려줬지만, 그리고 부동산 중개 수수료도 제대로 160 몇만원이었던 걸로 기억되는데, 양쪽에서 이제 다 받은 수수료가 320 좀 넘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파기된 사건으로 인해서 투자할 때 정말 신중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또 하실 때도 신중하게, 후회 안 할 가격에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중간에 파기하면 100배송입니다. 2배로 다시 물어줘야 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 거래하는 것은 대부분 이제 매수자 입장에서 좀 불안한, 이렇게 변심할 수도 있으니까, 변심할 수도 있죠. 뭐 제가 집주인이었어도 그 가격에 팔지 않겠다라는 결정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재밌는 얘기로, 사랑의 품사가 뭔지 아십니까? 동사랍니다. 동사. 왜? 사랑은 움직일 수 있으니까. 그것처럼 사람 마음 뭐 바뀔 수 있는 거죠. 흔들리는 갈대와 같다라는 표현도 있는데, 그래서 어쨌든 어제 계약은 양타로 2건을 했는데, 실제 계약 파기된 것까지 합해서 수수료를 다 받았으니까 제가 살면서 가장 많은 돈을 번 날이기도 했습니다. 어제 진짜 깜짝 놀랄만한, 제가 액수를 말씀드리면 뭐 4자릿수 단위니까 여러분 굉장히 놀라실 텐데, 어쨌든 그런 일이 어제 있었습니다. 왜 이거를 근거로 제가 말씀드리냐면, 지금 갭투가 가장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이 적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부분 이제 대대적으로 일산 지역 조정 지역이 해제되었다라는 방송이 계속 되풀이 되다 보니까, 이제 나이 드신 분들도 그게 뭔지 개념을 파악하게 됐고, 대부분 다 물건을 걷어들이는 거예요. 오늘도 몇 군데 그게 3억 5백에 거래됐던, 이렇게 계약을 했던 건데 갑자기 3억 4천으로 바꾸는 거예요. 3,500이나 뛰지 않았습니까? 물론 호가이긴 하지만 실제 이제 그게 일주일 내로 거래가 된다는 겁니다.
3,500을 높였고 어떤 분은 4,000을 높여서 내달라고 정중하게 요청을 하시더라고요. 자, 갭투의 개념은 전세를 끼고 아파트를 이제 오를 것을 예상하고 사는 방법입니다. 미래 이제 수익 창출 면에 있어서는 뭐 괜찮은 방법이죠. 그런데 저는 아파트를 전문으로 투자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물건에는 땅도 있고 다가구도 있고 뭐 빌라도 있고 오피스텔도 있고 많이 있지만 미래 투자 가치 상품으로 놓고 본다면 심플하게 아파트에만 투자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인구는 이렇게 가구 수는 이렇게 늘고 있지만 인구는 이렇게 반대로 급강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근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게 가구 수가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뭐 그 대표적인 사례로 황혼 이혼이 점점 증가하니까 같이 살다가 어쨌든 떨어져 살아야 가구를 형성해야 되니까 가구 수는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역에 대한 선호도를 잘 신중하게 가지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일산 동구든 서구든 덕양구 쪽보다는 더 이쪽이 더 좋은 것 같고, 일단 경의선 철도 건너편으로 저는 건너가는 거는 추천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뭐 풍동이나 식사동이나 탄현, 중산 이쪽에 사시는 분은 제 얘기를 듣고 좀 속상하실 수도 있는데, 가급적이면 철로 안쪽으로 동구, 서구 쪽을 선택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일산 동구 중에서도 저는 뭐 제가 여기 살아서 그런 요인도 있겠습니다만 백석마을이나 흰돌마을 이쪽보다는 백마역을 기점으로 해서 백마마을이 첫 번째 추천 대상이고, 그런데 요즘은 물건이 거의 다 소진된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강촌마을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발산 산을 중심으로 정발산동은 이제 건너뛰고 일산 서구 쪽으로 넘어가서 뭐 강촌마을이나 후곡마을이나 문촌마을이나 강선마을 이쪽을 그 다음으로 추천하고, 그래도 물건을 구하기가 힘들다 그러면 이제 외곽 쪽으로 호수마을 쪽 호수공원이 가까운, 그러니까 찻길이 없는 중앙공원으로 걸어서 호수공원 쪽으로 산책할 수 있는 그쪽 마을을 일단, 지금 단풍이 얼마나 아름답게 피었습니까? 내장산 안 가도 일산에서는 그 내장산의 단풍 기운을 엿볼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살기 좋은 살기 좋은 도시 5위에서 일산이 밀려난 적이 없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그만큼 살기 좋다는, 아까도 손님이 와서 왜 일산이 살기 좋냐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여자들이 천국이라서 그렇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뭐 맛집이 많은 애니꼴에 낮에 식당에 가보면 남편은 다 서울 쪽으로 출퇴근하는데 아줌마들은 모여서 뭐 서로 수다 떠는데 여념이 없거든요. 대부분 다 아줌마들입니다. 정말 제가 우연히 어떻게 식당에 가보면 그만큼 아줌마들한테는 이 일산이 살기 좋은 도시 천국입니다. 천국. 분당보다도 훨씬 더 살기 좋습니다. 그래서 일산 동구 쪽에서도 공원길이 있는 그쪽을 우선 추천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그러면 언제까지 가격이 오를 것이냐? 지금 조정지역 해제되고 나서 가격이 오른 순서를 제가 대보겠습니다. 일단 부산의 해운대구, 부산은 뭐 서울 지역에서 버스를 대절해서 지금 가서 아파트를 줍줍한다고 하는데, 어쨌든 해운대구 바닷가, 그 다음에 동래구, 그 다음으로 수영구, 그 다음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제가 추천한 일산 동구가 그 다음에 일산 서구, 이런 순서대로 아파트 가격이 이렇게 오르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왜 갭투를 지금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리냐면, 지금 조정지역 발표 전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게 아직 몇 개 안 되지만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최적기이고 마지막 기회라는 거죠. 무주택자에 의해서 아파트 가격이 형성된다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파트 가격이 형성되는 것은 절대적으로 다주택자들,
의해서 아파트 가격이 형성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도 무주택자였으면 그냥 전세 사는 게 편해서 산다라고 말을 그렇게 하지만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는 여력이 아직은 안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무주택자로 있는 거죠. 계속 2년마다 한 번씩 이사를 다니면서 뭐 무주택자를 표명하거나 그럴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저도 지금 뭐 굉장히 가난하게 뭐 지금까지 살아왔으니까 가난한 삶을 살았다는 것 자체가 뭐 죄는 아니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무주택자에 의해서 이렇게 가격이 우상향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주택이 있는 주택을 살 여력이 있는 다주택자들에 의해서 우상향으로 가격이 앞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최근 들어서 9.13 조치 이후에 3, 4천, 많게는 뭐 5천까지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게 곧 회복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총선에서 민주당이 다 떨어지지 않으려면 지금 떡고물 하나 준 거죠, 그죠? 조정적 해제라는. 앞으로 예를 들면 창릉 3기 신도시가 철회된다거나 이러지 않으면 민주당에 큰 타격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적대적인 감정으로 민주당을 안 좋아하거나 그래서 이런 말씀 드리는 건 아니니까 혹시 오해는 말아주시 바랍니다. 그러면 투자할 때 어떤 물건 위주로 고르는 게 좋으냐면 일단 갭 차이가 많지 않은 게 좋겠죠. 지금은 이제 조정적 해제 기사가 뜨고 나서 8, 9천 뭐 어떤 건 1억까지 갭 차이가 이제 나고 있습니다. 주인들이 가격을 막 올리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갭 차이가 점점점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갭 투자를 생각하시고 계시다면 1억 이하의 선에서 8, 9천 뭐 1억 선에서 하실 생각을 지금은 가지고 투자에 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떤 물건이 좋으냐? 일단 갭 투자가 적은 것, 그 다음에 갭 투자가 좀 크더라도 샤시까지 완전 특 올수리된 아파트를 고르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만 내가 세입자를 다시 만들 때 다시 수리하지 않아도 되니까 뭐 전망 같은 것들도 고려를 해야겠죠, 그죠? 제가 추천하는 백마마을이나 강촌마을 같은 경우에는 공원길이라서 차들이 전혀 다니지 않는 길이라서 밤에 시끄럽거나 그럴 염려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원길을 중심으로 선택하시는 게 아무래도 쾌적하고 좀 원만하게 생활하시는데 좋을 것입니다. 바로 문 열고 나가면 공원길이 바로 옆에 붙어있는 아파트를 선택하시고 올수리가 잘 되어 있는 그렇지 않고 이제 수리가 되지 않고 조금 가격이 낮은 가격이 이제 두 번째 선호된 물건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물건은 취득하시게 되면 바로 특올 수리, 주인 수리를 하라고 전 권하고 싶습니다. 나중에 뭐 내가 들어가서 살 게 아니라도 사시는 그 전세를 구하시는 분이 수리된 거 이게 주인 소리인지 뭐 세입자 소리인지 금방 압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샤시도 이중창으로 방음이 잘 되고 좋은 수리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그 공원길에서 좀 떨어져 있더라도 미래 투자 가치가 있는 로얄동을 선호하시는 게 좋습니다. 층수가 좋은. 저는 뭐 1층이 정말 너무 좋아서 저는 1층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작은 아이가 한번 예전에 어렸을 때 엘리베이터 갇힌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10층에 살았었는데 바로 이사를 갔죠. 1층으로. 전 1층이 너무 좋습니다. 정신건강에도 너무 좋습니다. 밖을 내다보고 그 높은 어떤 고소공포 같은 것들 전혀 느끼지 않아도 되니까. 그리고 또 뭐가 좋으냐면 제가 월화수목금 계속 오전 중에 이제 12시까지 탁구를 치고 사무실로 출근하는데 주말에도 탁구를 칠 수 있습니다. 집에 탁구대가 있습니다. 1층이니까 가능한 거죠. 그래서 집사람이랑 탁구를 치는데 정신건강에 뭐 탁구보다 더 좋은 건 정말 없습니다. 단언컨대 탁구장에서 복식 칠 때 얼마나 깔깔거리고 많이 웃는지 뭐 한 달치 웃을 거를 다 하루에 다 웃어버립니다. 그래서 정신건강에
너무 좋은 거죠. 잠시 탁구 얘기로 샛길로 빠졌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9.13 대책 발표 이후에 급속도로 창릉 3기 신도시 발표 이후로 이 일산이 굉장히 가파르게 아파트 가격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조건이 좋지 않았는데 이 두 가지 약재로 인해서 4, 5천, 많게는 그 이상으로 떨어진 곳이 많습니다. 이제 그게 곧 회복되겠죠. 당연히 회복됩니다. 제 개인적인 주관적인 의견입니다. 이게 꼭 들어맞지 않고 또 다른 정부의 어떤 발표로 인해서 악재가 생긴다면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선택과 그 책임은 여러분이 지셔야 합니다. 제가 책임을 질 수 있는 일도 아니고 그냥 제가 부동산 이쪽 일에 종사하다 보니까 관계된 유튜브 동영상 내용을 참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의견을, 개인적인 의견을 종합해보면 앞으로 가격이 오를 거라는 거죠. 그 이유 중에 첫 번째가 대곡소사선 2년 뒤에 바로 들어옵니다. 대곡역 서고 백마역 섭니다. 그 다음에 일산역 섭니다. 그것도 참고해 주셔서, 두 번째 K컬처밸리, 방송밸리, 일산 테크노밸리가 곧 이제 생겨서 일자리 창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겠죠. 그죠? 제가 지난번 동영상에서 차병원 의료진이 3,500명 들어와서 일산, 동구, 서구 전세 다 빠졌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일산 테크노밸리나 방송 K컬처밸리 이런 것들은 1, 2만 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자리가 굉장히 많이 생기겠죠. 아파트 가격 상승 첫 번째 요인이 바로 일자리입니다. 분당이 왜 일산에 서너 배가 되는지 아십니까? 거기는 분당 테크노밸리가 너무 잘 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정도 규모로 일산 테크노밸리도 반드시 추진하겠다고 며칠 전에 일산 고양시장도 말씀했었죠. 그래서 반드시 국가 사업이기 때문에 지원이 충분히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자리가 생기니까 당연히 이제 아파트 가격이 상승할 예정이고, 두 번째는 대곡소사선 말고 두 번째는 이 일산 테크노밸리,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당연히 GTX. 자, 그럼 생각해 봅시다. 삼성역에서 이제 거기 삼성역에서 여기서 삼성역까지 이제 직장을 다녀야 하는데,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이제 강변북로나 차를 끌고 아니면 광역버스를 타거나 지하철을 이용하거나 굉장히 많이 걸리죠. 그죠? 그런데 GTX가 생기면 킨텍스에서 18분 걸립니다. 18분. 어감이 이상한데 18분밖에 걸리지 않으니까 송파, 강남 그 3구 있잖아요. 그죠? 거기에서 출근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출근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그 강남, 그 복잡한 강남에 살 필요가 없어진 거죠. GTX가 개통이 된다면 아파트 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르겠죠. 그죠? 저는 거기에 마땅한 한자성어가 천지개벽. 네, 말 그대로 천지개벽, 경천동지 할 정도로 우상향으로 쫙 올라갈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개발, 재건축 시한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기는 동간거리도 넓고, 그 다음에 지분율도 굉장히 높은 편이어서요. 일산, 동구, 서구, 아까 제가 추천한 그 아파트 단지는, 그리고 여러분이 선택에 갭 투자를 만약에 하실 의향이 있으시다면 저희 고양시 아파트 거래 1등 부동산인 저희에게 연락 주시면 성심껏 발품 팔아서 좋은 입지 아파트를 찾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그 10일 동안 일어난, 지금 10일인데 1월 1일부터 1월 10일까지 매일 평균 2건이 거래가 됐습니다. 2건, 매일 평균 2건. 그래서 지금 20건 거래를 성사시켰는데,
저는 이 백마마을에서는 최소한 1등이라고 자부합니다. 혹시 저보다 더 많이 거래하셨거나 하면 제가 바로 이 동영상을 내릴 테니까 전화 주시면 참고로 하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이렇게 거래를 많이 할 수 있었던 첫 번째 요인은 물론 유튜브입니다만, 그래도 이쪽 일을 잘 하니까 저를 믿고 신뢰하고 갭투를 하겠죠. 그죠? 어제도 서울 손님하고 대전 손님이었어요. 그 대전 손님, 그 계약이 파기돼서 1,400 돌려받은 그 손님이 전화로, 둘 다 전화로만 계약을 한 거예요. 그래서 파기된 것까지 어제 3건, 오늘 2건 한 거죠. 이처럼 매일 평균 2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갭 투자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저희가 아파트만 거래를 합니다. 땅, 오피스텔, 다가구 이런 거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양시, 일산, 동구, 서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선택과 집중, 그리고 지난번 동영상에도 말씀드렸듯이 정의로운 부동산입니다. 정의로운. 거짓말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있는 객관적인 시각으로 중계를 합니다. 그리고 진정성을 가장 중시합니다. 제가 실내를 거래하기 때문에 아파트를 거래하는 게 아니라 실내를 거래한다는 모토로 이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를 믿고 신뢰하셔도 좋습니다. 지금 거의 갭투이지 않습니까? 근데 저 사실 솔직히 7분은 얼굴도 못 봐요. 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7건은 그냥 전화로만 성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제가 믿고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이라는 어떤 자부심은 있습니다. 이상 고양시 아파트 거래 1등 부동산이었습니다. 전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10-3202-7031. 감사합니다. 참, 제가 아까 구독자 수가 120명 넘었다고 했죠. 그러면 내일 유튜브 본사에서 100명 구독자 달성 축하 메시지가 올 겁니다. 그러면 이 동영상도 그 조정지역, 일산 조정지역 해제 100% 적중, 그 동영상처럼 지금 그 동영상이 1,500이 넘었던데, 조회수가. 바로 이 동영상도 그 동영상 못지않게 떡상이 날 것으로 저는 자부합니다. 일상 이 동영상을 빌어서 구독해 주신 여러분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